안녕하세요. 이프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팀들인 빅6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그리고 첼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을 통틀어 우리는 빅6 클럽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팀들은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지배하며 최상단에 위치해 전세계적인 클럽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프리미어리그에는 빅6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빅6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빅6 이전의 이야기와 현대 축구에서의 흔들리고 있는 빅6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처음부터 빅6라는 단어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는 빅4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강호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아스날을 포함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을 이끌기 시작한 첼시까지 이 네 팀이 당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던 빅4였으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과 맨시티는 이 클럽들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05-06 시즌을 시작으로 08-09 시즌까지 4시즌 동안 이 팀들은 1위에서 4위까지 서로의 순위만 바뀔 뿐 리그 우승은 물론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 독점하다시피 리그를 지배했는데요. 이들은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챔스에서 빅4 팀들 중 세 팀이 4강에 든 시즌이 무려 3시즌이나 되며 결승은 무려 5년 연속으로 진출해내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물론 결승전에선 번번이 바르셀로나와 AC 밀란에게 막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리그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빅4 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 4개의 팀들은 서로 다른 강점과 스타일을 가진 명장들과 함께 그 시기를 각자만의 방식으로 지배했는데요. 역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퍼거슨이 이끈 맨유는 리그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07-08 시즌에는 맨유 역사상 최고의 스쿼드라고도 불리는 선수들을 데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첼시를 상대로 우승을 했으며, 마법사 라파엘 베니테스가 이끈 리버풀은 리그에서는 한 끗이 아쉬워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리는 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며 강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퍼거슨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아르센 벵거의 아스날은 앙리와 베르캄프, 비에이라 등을 앞세운 최고의 스쿼드로 EPL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무패 우승을 달성했으며, 무리뉴와 아브라모비치가 새롭게 들어온 첼시는 아직까지도 유럽 5대 리그 최소 실점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15실점만을 기록하며 무리뉴 1기였던 04-05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빅4 체제를 굳혀나가던 그들이었지만 200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점차 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빅4 체제가 무너지고 빅6라는 개념이 들어서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급성장입니다. 토트넘은 2000년대에 빅4 클럽들과 에버튼 같은 팀들에 밀려 매번 5위에서 10위권 이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그마저도 못 미치는 중하위권에 머물며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였는데요. 하지만 2008년 9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르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맨시티는 매 이적 시장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포비뉴라는 슈퍼스타를 시작으로 테베즈, 콜로투레, 레스콧 같은 준척급 자원들은 물론 야야투레, 다비드 실바, 그리고 아구에로 같이 당시 주가를 올리고 있던 팀의 코어급 선수들을 차근차근히 영입하며 팀의 뎁스를 높여갔습니다. 여기에 로베르토 만치니라는 당시 인터밀란의 세리에 A 3연패를 이끌었던 감독까지 데려오면서 빅4를 깨기 위한 초석을 완벽히 다져냈는데요. 그 결과 만수르가 들어온 첫 시즌엔 10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두 번째 시즌부턴 5위를 시작으로 2010-11 시즌 빅4의 4강을 깨고 3위를 차지하더니 급기야 11-12 시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아구에로의 후반 추가 시간 역전골에 힘입어 맨유를 누르고 리그 우승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며 빅4를 무너뜨렸다면 토트넘은 다른 방식으로 빅4를 무너뜨렸습니다. 토트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매번 빅4 클럽들과 에버튼, 뉴캐슬 같은 팀들에 밀려 5위에서 10위권 이내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09-10 시즌 가레스 베일과 모드리치, 그리고 저메인 데포와 베르바토프 같은 선수들과 함께 빅4를 깨고 리그 4위에 든 것을 시작으로 매번 4위에서 6위에 머물며 빅4를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 케인과 포체티노의 등장으로 빅4를 완전히 부쉈는데요. 해리 케인을 필두로 에릭센과 델리 알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까지 당시 최고 공격 라인인 데스크가 만들어졌고, 중원과 후방 라인에선 시소코와 무사 덴벨레, 그리고 벨기에 듀오인 베르통원과 알더베이럴트까지 팀의 핵심 코어들이 확실히 자리 잡으며 강력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메이저 우승 트로피는 없지만 16-17 시즌 리그 2위와 18-19 시즌 챔스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쉽게 넘볼 수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밖에선 맨시티와 토트넘이 급성장하며 빅4를 부쉈다면 빅4 내부에선 스스로 무너졌는데요. 맨유는 구단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퍼거슨이 은퇴한 이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모반무 솔텐이라는 감독들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리버풀은 베니테지의 말년인 2009-2010 시즌을 시작으로 호지슨과 달글리시, 그리고 로저스까지 이어진 암흑기가 리버풀을 완전히 덮치며 무너졌습니다. 또 한편 아스날은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꾸준히 리그 4위 안에 머물렀지만 챔스에서의 계속된 8강 진출 실패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새로 건설하면서 생긴 부채로 인해 구단 재정 악화로 점차 무너져갔으며, 첼시는 리그에서
우승도 했지만 10위에도 머무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빅4 스스로의 몰락이 더해지며 2010년대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6가 탄생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세계 최고의 인기 클럽인 맨유가 리그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빅4라는 개념이 빅6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빅4 체제에서 맨시티와 토트넘이 추가된 느낌이다 보니 당시 에버지 박지성 선수로 인해 해외 축구를 즐겨보던 국내 팬들은 물론이고 현지 팬들 또한 프리미어리그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빅4 체제에 더 익숙하다 보니 아직도 맨시티와 토트넘을 두고 근본이 없다,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축구 팬분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빅6의 개념 또한 많이 흔들리고 있으며 일각에선 이미 빅6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EPL은 빅6를 제외하고도 대권까지는 아니지만 챔스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을 할 만한 팀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당장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뉴캐슬과 브라이튼 그리고 아스톤빌라 같이 이미 강력한 스쿼드를 갖추고 빅6와 경쟁하는 팀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팅엄과 본머스 그리고 여러 중위권 팀까지 이제는 리그에서 만만하게 보고 상대할 수 있는 팀들이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팬분들 중에 이제는 빅6가 아니라고 하시는 팬분들도 계시며 빅6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빅6라는 개념이 더 이상 실력과 순위, 트로피 개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의미가 더해져 새로운 의미의 빅6라고 보는 전문가와 팬들 또한 많아졌는데요. 현재 빅6 팀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한 메가클럽이며 비즈니스적인 부분과 재정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아직까진 다른 팀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빅6 개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빅6의 유래와 이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빅6의 개념까지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아스날, 첼시 그리고 토트넘과 맨시티까지 이 빅6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빅6가 무너진다면 어떤 팀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나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